첫 번째 사연. 첫 번째 사연자 닉네임님은 이제 태올녀입니다. 이름부터 태올려. 아시겠지만 테슬라 올인한 여자입니다. 네, 그래서 27살 미혼이시고 부모님 댁에서 거주하시니까 돈 모으긴 좋겠어요. 그쵸. 실수령액이 310이면은 네. 연봉이 5천 그 정도 되죠. 5천 가까이 되고 그리고 분기별로 78만 원 보너스가 또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거를 포함하면은 실수령액은 월 평균 336만 원 정도. 그러면은 상당히 좋죠. 27배. 그러니까. 그럼 대기업인가? 훌륭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돈을 많이 버시고 고정 지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테슬라 몰빵. 네. 뭐 이런 분들이 근데 꽤 많더라고요. 특히 젊은 분들이. 차도 있으신가? 차도 테슬라 사셨나? 보통 그러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차는 뭘 사실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사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분은 지금 몰빵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저축은 한 30에서 70%.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지금 들쑥날쑥해요? 이게 들쑥날쑥하신 네, 거예요. 네. 비상금으로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100에서 130. 그러면은 한 30% 정도는 쓰시는 거네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30% 이상 쓰시는데 네. 나머지는 나머지 그러니까 거의 테슬라. 70% 가까이는 이제 컨디션 좋을 때 70%, 네. 이제 안 좋을 안 좋을 때는 한 때는 30% 정도는 계속 테슬라를 적립식으로 사시는 거예요. 계속 이번 달에도 사고 네. 다음 달에도 월급 받으면 사고 네. 이런 식으로 테슬라를 사 모으는데 그러면 지금 한 200만 원씩 모았다고 하면 한 20개월 정도 되신 건가요? 그럴 수 있겠네요. 20개월 정도를 조금 못되게 아니면 아니면 올랐으니까 그동안 네네. 한 10달? 10달에서 뭐 한 일 수도 1, 2년 정도 모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게 지금 뭐 빠졌으니까 좀 테슬라도 네. 뭐 근데 그렇구나. 꾸준하게 모았으면 언제 많이 샀는데 뭐 600달러, 700달러 할 때 많이 사셨으면 또 모르는 일이고. 네. 어쨌든 뭐 한 투자는 한 1, 2년 하셨겠죠. 만으로 27이시니까 네네. 뭐 5년 이상 하시진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테슬라에 3,600, 스퀘어에 600. 네. 지금 스퀘어? 합쳐서 네. 스퀘어라는 주식도 그 아마 IT 쪽 주식일 네. 거예요. 근데 테슬라의 몰빵은 아니네요. 근데 네. 요거는 그냥 사둔 거고 네. 앞으로 살 것도 계속 테슬라만 살 거고 이렇게 몰빵을 하신답니다. 네. 목표가 분할 매수로 테슬라를 2천만 원 추가 매수. 네, 이번 올해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60 이상은 네. 남는 돈 다 테슬라 사시겠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총 5천만 원이 목표다. 테슬라만. 그리고 얘가 이제 거의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거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살까지니까 3년 남았어요. 3년 남았어요. 네. 3년 안에 용인 수지, 수원 동탄 이 반도체 쪽이시든지 아니면 뭔가 좀 그래서? 뭔가 그런 쪽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결혼 계획 없다. 네. 네. 그래서 결혼 계획 없기 때문에 나는 몰빵이다. 이게 지금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써주셨는데 결혼 계획이 난 결혼 안 해인 건지 네. 아직까지는 글쎄요 뭐 좋은 사람 안 만나서 결혼 계획 없어요 이거인지 네. 아마 후자겠죠. 27살이시니까 네. 뭐 지금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또 내가 또 부자가 된 다음에 그때 가서 뭔가 결혼 상대를 찾아야지라는 네.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생각이 지금 뭐 당장 남자친구가 없을 수도 있지만 굳이 만들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저번 달까지는 수익이 1,000만 원이 넘었다. 네. 근데 지금은 변동성이 심해서 수익이 반토막 났다. 그럼 수익이 500이라는 건데 어쨌든 손해는 아니시네요. 네, 근데 이제 이건 있죠. 뭐냐면은 하지만 장투여서 괜찮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거 되게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장투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타 치시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명한 대표님 한 분 계시죠. 이름 두 글자. 이분이 장투해라 해가지고 네.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진짜 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장기 투자하려는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주식을 매수 버튼을 누를 땐 그 마음가짐으로 나는 이 그렇죠. 주식을 사는 순간 네. 10년 동안 갖고 있고 워렌 버핏도 그랬잖아요. 워렌 버핏이 그랬죠. 네. 10년 동안 갖고 있지 못할 주식이면 뭐 10초도 갖고 있지 말아라? 10분도 갖고 있지 어쨌든 그런데 워렌 버핏도 손절해요. 해요. 합니다. 근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네. 일부 그런 분들 장투해라 이거 주식을 왜 파냐 네. 끝까지 갖고 있는 거다. 네. 그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 이 장투하는 건 언젠가 올라갔을 때 수익을 보는 구간에서 구간이 언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왜냐하면 오늘 사가지고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르는 거지만 10년 정도 갖고 있으면 한 번쯤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팔아야 된다라는 그걸 갖고 계셔야지. 아니 그럼 주식을 안 팔 거면 왜 사? 그러니까요. 그게 안 팔 무조건 거면 왜 사? 장투를 한다고 해서 네.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장투를 할 수 있는 그 종목을 하고 그렇죠. 계속 지켜봐야죠.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장투를 할 수 있는 종목 선정이 1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무것도 듣도 보도 못한 잡주 사가지고 장투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을 매수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내가 장투할 거야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네. 이 기업이 뭘 하는지 철저히 분석을 해보고 그 과정이 녹아 들어간다는 거죠. 네.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대부분.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뭐 10년 가지고 있어봐라. 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근데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지금 한 15,000원대였어요. 이게 액면 분할 가격으로 치면은 그쵸. 이게 10년 전에 15,000원. 그러니까 너무 베스트 케이스예요. 근데 얘가 지금 최대 한 거의 9만 원 막 갔었죠. 그때 10만 전자 뚫기 직전까지만 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6배 막 이렇게 막 올라간단 말이죠. 네. 10년 동안.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성전자 우리나라 1위 기업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잘 안다고 생각하고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잘 아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매출을 내는 부분이 뭘까? 그걸 내가 알고 있느냐? 휴대폰이 차지하는 사업 비중이 얼마나 될까? 네. 앞으로 삼성전자가 하려는 반도체에 있어서 어느 방향일까? 이런 거 알고 투자하느냐를 여쭙고 싶어요. 대부분 몰라요 그냥. 네. 삼성. 그리고 그 시총 상위 12기업이 네. 그게 10년 지나면 살아남는 게 뭐 두세 개 없습니다. 정도밖에 안 되고 아마 현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2개 말고는 아마 다 바뀌었을 거예요. 그 정도 말고는 봐요 네이버. 네. 그다음에 요번에 들어온 LG 엔솔. 네. 뭐 카카오 오르락내락하다가 이러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안 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한국전력 한번 쳐주시겠어요? 한국전력이요. 아마 한국전력은 되게 좀 민감하긴 한데 왜냐하면 갖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을 테니까 자 보세요. 장기 그래도 올랐었네요. 장기 투자를 했다 저럴 때 팔지 않았으면 네. 지금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10년을 갖고 있을 때 마이너스야. 네. 무슨 자산이 이러냐고요. 공시가도 오르는데 아무 땅에나 사놔도. 네. 저는 현대중공업. 네. 뭐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 마이 갓. 이게 장투에 사실 어찌 보면은 좀 폐해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현대중공업이 10년 전에 되게 잘 나갔어요. 그때 조선 막 잘 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플랜트하고 막 할 때 있었는데 저기 나오네요. 제1의 조선대국으로 이끌었다 현대중공업이. 네, 그렇죠. 제1의 조선대국이 됐었다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장투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우리가 과거 주가를 보고 야 이거 삼성전자나 아니면 테슬라나 아니면 구글이나 애플 이렇게 성공한 지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아 있는 기업들 중에 성공한 애들의 과거를 보니까 이렇지. 제가 클릭하는 것마다 다 10년 전보다 주가 올랐던데요? 그렇죠. 네. 안 오른 애들은 이미 다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렇죠. 망해서 폭망해서 없어졌으니까. 네. 사실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장투를 하라는 게 아니다. 아닌데 무조건 그걸 오해해서 예. 뭐든지 사놓고 믿음으로 가는 건 아니다. 왜냐면 Buy and 올라가는 pray. 거 그리고 내려갈 때 특히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도 절대 팔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네. 본인이 예상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순항하면 가지고 가는 거고 떨어져도 근데 그게 만약에 변동이 있다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은 팔고 나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뭐 들고만 있으면 무조건 삼성전자 옛날에 20년부터 사모으신 분 막 뭐 나오잖아요. 네. 몇십억 몇백억 갖고 계시다. 정말 그건 정말 성공한 케이스니까 우리가 네. 반드시 나도 그러면 이렇게 사모으면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주식 부자가 될 거야라는 건 망상이고 착각이라는 거.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미국 주식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왜냐면 미국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하면은 그래도 우상향하는 주식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게 많아요. 진짜 그런 게 많다고 표현을 했지만 달리 표현하자면 그러지 않은 기업을 고르기도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나스닥에 들어가서 야, 이 중에 10년 후에 망할 기업을 골라보자. 이것도 어렵다는 거죠. 뭐 그 기업 중에 쭉 보면 그건 진짜 네로라는 기업들밖에 없으니 네. 뭐 진짜 뭐가 있겠어요? 10년 그러니까 후에 뭐 없어질? 저는 옛날에 그 뭐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전 여기 생각했었거든요. 비자. 비자도 생각하고 이것도 보면은 한 꾸준히 막 하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좋은 점이 미국 주식 좋은 점이 뭐냐면 배당을 많이 해줘요. 그리고 주주 우선 정책을 진짜 많이 쓰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주주라는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주주라는 느낌이 팍 들게끔. 네. 진짜 아름답죠. 이런 거 보면 야 10년 전에 아마존을 사놨으면 이런 생각하죠. 당연히 엔비디아 저도 엔비디아 갖고 있는데 갖고 계세요? 아름다워요. 저 한 조 때쯤 샀어요. 저기 그때 요즘에 아니 조금 여기? 지나서 좀 여기 더 지나서 그거 좀 여기요? 네. 축하드립니다. 한 주. 아니 왜 한 주를 사신 거예요? 돈이 없어서
엔비디아가 저 때도 아니 이때 56달러인데 왜 코로나 그때가 아니구나. 코로나 전이었어요. 아, 코로나 전이었어요. 코로나 전에 여기 그쯤에 40달러. 예전에 그래픽 카드 회사였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그렇게 GPU. 알고 계신 분들 많이 네. 있는데 야 얘는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뭔가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막 들으면서 야 이거 대박이다. 저 때 난리 났었거든요. 엔비디아 주가 왜 이렇게 많이 뛰었어? 네. 이랬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때가 얼마야 지금 5달러가 지금 50이 됐으니까 네, 10배 10배 뛰었는데 그러니까 10배 뛴 게 지금 300이 된 거네요. 그렇죠. 저런이요. 네. 그런데 네. 이분은 테슬라잖아요. 네. 테슬라에 한 2년 전쯤 투자했다 그러면 아니면 이쯤이지 않을까? 아름답네요. 95, 96 그때 들어갔었으면 95, 아름다웠을 96에 텐데.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착실하게 이제 적립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하는 동안 계속 올라가. 계속 오르니까 이분은 이제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테슬라를 이제 올인하게 된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럴 수도 왜냐면 믿음을 배신하지 않거든요. 얘가 지금 한번 빠졌을 때 여기서 한번 신앙심 살짝 무너질 수 있거든요. 한번 그랬어. 여기서 일단 한번 무너진 분들 많아요. 네. 이때 테슬라 욕하고 테슬라 무너진다. 근데 아니었던 거죠. 한 번 더 가는 거지. 한 번 더 갑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는 또 빠지는데 여기서 신앙심을 버리기가 어렵죠. 또 한 번 언젠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가느냐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있어요. 물론 장기 투자하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무조건 주식 투자하면 장기 우상향할 거야라는 전제를 깔고 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 워런 버핏도 장기 투자합니다 하는데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수익이 나는 것은 10% 이내? 그러니까 100개의 종목을 갖고 있으면 10개 종목 이내에서 대박이 나지 나머지는 다 쭉쭉 빠져가지고 마이너스라는 거죠. 워런 버핏이 포스코에 투자했다가 손절하셨어요. 포스코가 최고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주식 투자할 때였는데. 네. 그래서 사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워렌 버핏이 포스코에 투자를 해? 야 이거 앞으로 된다. 라고 그때 막 엄청 분위기 좋았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좀 오래 가지고 계시다가 조용히 손절하시더라고요. 한국은 좀 다르구나라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매운맛, 신라면 맛 한번 보고 나가셨죠. 이거 한국이란 나라는 왜 배당도 안 해주고 야 실적이 좋은데 미국은 실적이 좋으면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되잖아요. 아니, 자사주 사서 막 소각하고 막 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 당연히 주주 친화적이고 주주에게 돌려주는데 우리나라는 안 해줘. 어쩔 수 없는 이 재벌 그 저기 때문에 모아놔야죠. 쭉 모아놨다가 나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이 주식 딱 주고 그때 이제 특별 배당을 해주거나 뭐 이렇게 해줘야지 굳이 뭐 주주한테 배당해주면 대주주가 저것만 많이 나오고 아무튼 어쨌든 뭐 이런저런 차이 있는데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주 거기에 전혀 좋아요. 반대하지 않아요. 네네. 이분은 직장에서 식사도 해결해줘요.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어요. 예. 잠깐만. 그런데 왜 130만 원을 쓰는 저도 그거 의아했어요. 뭐죠? 의아합니다. 이분이 딱히 뭘 많이 쓰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지출 많으신 분들 특징을 보면 인터넷 쇼핑과 배달 거기 지출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분도 쿠팡 11건 한 달에 그다음에 우한 형제들 뭐 카카오 7건 쓱닷컴 네이버페이 온라인 결제가 다수예요. 평상시에 내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쇼핑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요. 저 돈을 많이 써요 하시는 분들 보면 돌아다니지 않으면서 쓰는 겁니다. 집에서. 아니 근데 식사 해결에다가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 저축을 70%도 가능할 것 같은데 7, 80%도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인데 아니 아까 실수령액이 괜찮잖아요. 미니멈 70%죠. 그러니까 300 후반대면 그러면 한 달에 60만 원 정도만 써도 하루에 2만 원 꼴 쓰는 건데 130을 쓰는 거는 사실 너무 많네요. 너무 좀 많이 쓴다.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돈을 더 저축하고 싶은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저축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 응원하고 위로하는 방송은 아니잖아요. 이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냥 좀 껴볼까? 마음 같아서.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로하는 말이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렇지. 나 아프네? 난 청춘이네? 아닙니다. 청춘이라고 아프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거야, 이거는. 왜냐면 마음이 있었으면은 130, 150 뚝 떼고 나머지로 살았죠. 저 문장을 달리 표현하자면 그래 돈을 더 저축하는 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렇죠. 나도 뭐 그렇죠. 그런 건 알겠는데 공부 열심히 하면은 더 좋은 대학 간다. 이건 알겠지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하면 돼요. 네. 하면 되죠. 돈이 어디로 나가느냐? 이거는 다 쿠팡과 지금 그렇죠. 이런 데로 나가기 때문에 이걸 줄여야 된다. 어디로 나가는지 왜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딱 보면 보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 여기 쓰고 80% 있구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예. 너무나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의아한 게 집에서 식사, 직장에서 식사 다 되는데 왜 우한 그렇죠. 형제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지? 그러니까 왜냐면 또 야식도 있고. 아니 가서 먹으면 10,000원인 걸 네. 시켜 먹으면 11,000원을 더 내야 되는 거니까 배달료도 배달료지만 네. 최소 주문 금액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걸 맞춰야 되니까 돈을 억지로 더 쓰게 되는? 아. 한 2번 시켜 먹었는데 너무 불편해서 이건 내 돈을 계속 버리고 있는 느낌. 네네네. 네. 맞아. 그렇죠. 그런데 특히 이게 습관이 배달앱이 되면 이 최소 주문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다 배달비 뭐 3,000원씩 붙으면은 뭐 거의 뭐 엄청나죠. 맞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근데 편한 건 있더라고요. 앉아서 일하고 있으면 띵동 해가지고 뭐가 오니까 그렇죠. 이게 편하긴 한데 여기에 여러분들 게으름 비용입니다. 음. 이 배달 앱은 이렇게 해서 습관이 들어버리게 되면 네. 못 끊을 것 같아요. 네. 못 끊을 것 같으니 이거 줄여나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조금씩 아끼다가 카드값이 중간에 적게 나오면 더 사야지 하고 옷, 신발, 배달 음식으로 소비한다. 아. 근데 이게 말이 되나? 네. 100씩 쓰다가 어느 네. 달 줄여가지고 80 썼으면 야 장하다. 아. 20으로 신발 하나 사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저축률을 정해놓지 않으신 거죠. 네네. 그냥 내가 봤을 때 조금 좀 적게 썼다. 그리고 이번에 좀 수당 들어온다면은 한 번씩 더 사시는 거구나. 네. 그래서 지금 패턴이면 1년에 2천만 원은 저축 가능한데 제가 보기엔 3천도 가능한데? 3천도 가능해요. 네. 네. 어떻게 하면 소비를 통제하고 저축을 늘릴 수 있을까요? 소비를 통제하면 됩니다. 그렇죠. 통제하면 돼요. 그냥 지금 이거 배달의 민족 이거 뭐예요? 우한 형제들 이거 안 하시면 되고 네. 안 하시면 되고 아니면 용돈 늘 말씀드리면 정해놓고 쓰셔라. 이런 거 먹고 싶으면 드세요. 다만 한 달에 나 최대 20만 원까지만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돈이 있는데 안 쓰겠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로 쓸 수 있는데 네. 소비 통제는 저는 이 질문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소비를 통제하고 저축을 늘릴 수 있을까요라는 거를 모르지 않아요. 다 소비 알아요. 통제하면 돼요. 그냥 통제하면 돼. 그냥 안 쓰면 돼. 안 쓰면 돼요. 이거 말고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의 질문은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서 어떤 팁이 있을까요? 훔쳐 먹으면 됩니다. 배달의 민족 가서 몰래 훔쳐 먹으면 돈을 아낄 수 있는데 그러나 말고는 훔쳐 먹으러. 먹고 싶으면 훔쳐 먹고 돈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이걸 네. 하고 싶은데 안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 훔쳐 먹을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소비를 통제하려면 안 쓰셔야 되는데. 이게 농담이고. 네, 농담입니다. 아니면은 이제 소득을 더 늘려야죠. 근데 뭐 그게- 주말에 알바를 하거나. 네. 어렵죠. 쉽진 않죠. 네, 어렵고 저는 그거 20, 30대한테는 특히 그렇게 말씀드려요. 투잡하지 마셔라. 왜냐하면 20대, 30대 사회초년생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에서 커리어를 쌓거나 내 능력을 뭔가 쌓아야 되는데 네. 물론 경험 차원에서 뭔가 다른 일도 해보는 건 좋지만 어렵게 들어간 이 직장에서 뭔가 내 입지를 굳혀야지 그 시간에 다른 걸 한다? 네. 저는 그거 반대예요. 아니면 여가를 활용해서 뭐 주말에 유튜브를 한다거나 다른 걸 하는 거 그거는 괜찮지만은 네. 막 피곤해 죽겠는데 저녁에 야근 끝나고 와가지고 막 편의점 알바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글쎄 반대입니다. 네. 특히나 사회초년생분들한테는 지금 집중하셔서 내 가치를 올리는 게 그래서 이분의 고민은 지금 내가 테슬라 몰빵하고 있는 게 우선 맞냐? 이거에 대한 질문. 자. 그리고 이대로 가면은 30살에 용인 수지에 집을 살 수 있냐? 예.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 고민이었거든요. 네. 근데 우선 첫 번째로 지금 투자 패턴을 떠나서 네. 소비 패턴, 그러니까 저축 패턴이 잘못됐다. 이거는 맞죠? 이 360 중에 부모님 집에 살면서 네. 이렇게 된 이거밖에 저축을 못 하신다는 저는 네. 너무 의아해요. 이거는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반밖에 지금 저축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거의. 80% 정도는 당연히 될 수 있는 너무 좋은 여건인데 네. 지금 저축을 못하면요 나중에 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로 한번 끌어올려 놔보시고 어차피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니까 뭐 야식이나 이런 걸 만약 먹고 싶으면 집에 있는 걸로 이렇게 해 먹는 정도로 네. 생각을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일단 저축률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거 용돈 정해놓고 쓰시는 거 늘 말씀드리는 연봉이 건데. 5천이 넘는데 2천 저축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선 맞지 않아요. 네. 저희 남자친구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결혼 계획 없이 바짝 놓아보자. 네. 바짝 저축에 올리는 게 우선이고 1번. 네. 그리고 테슬라에 올인하는 건 어떠세요? 그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좋아요. 미국 주식 좋은데 좋은 주식들 엄청나게 많고 그 주식이 좋다라는
그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우리나라 주식에 비해 가지고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훨씬 더 고르기가 수월하다 뿐이지 네.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갖고 있는 한국 주식에 비해 가지고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그리고 뭐 주가가 지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이 오고 있잖아요. 뭐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한 개 종목에 이렇게 몰빵을 해두는 거는 장점은 있습니다. 얘가 잘 되면 대박이 났는데 안 되면 그건 말 그대로 쪽박인 거죠. 네. 뭐 근데 이거 있잖아요. 테슬라가 정말 유례 없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최근에. 그렇긴 아까 하죠. 뭐 엔비디아도 있었지만 네. 뭔가 이거는 좀 명확하다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저는 미국 주식 투자 안 하지만 네. 테슬라? 전기차? 야 이건 뭐 되잖아 무조건. 그러면 1등 그리고 그 뭔가 아까 말씀하신 IT 기업 네. 뭐 이런 것까지 섞이면서 얘가 더 가지 않을까? 라는 그런 논리가 생기는 거 아닐까? 이 실적을 보여줬고 10배가 오른 걸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몰빵하지 않고 어떻게 이 인생을 바꾸겠느냐 라는 생각이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도 네. 안 됐을 때를 가정하면 사실 뭐 치명적이진 않거든요. 왜냐면 어리시고 아직 27살이면 어리시고 들어간 돈도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그렇죠.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망가질 돈은 아니에요. 작은 돈이에요. 사실 인생을 놓고 그렇지만 보면. 지금 한번 투자를 이렇게 해보지라는 식으로 하는 건 투자 습관 자체를 잘못 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되게 그렇죠. 높습니다. 그 올해 기준으로는 지금 1,200불로 1월 1일에 시작을 했다가 많이 지금 900불이니까 300불 정도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그러니까 25% 정도 빠진 상태거든요. 저도 테슬라 주식 갖고는 있는데 그것도 네. 한 주. 한 주요? 팔았습니다. 뭐 장난하시는 아니 거예요? 1200까지는 아닌데 1100 언저리에 여기서 파셨어요? 그 전에 아, 올라갈 때 네. 팔았어요. 네. 그 정도면 이제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을 달성했다 싶어가지고 네. 조금 이제 팔긴 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건 저라면은 네. 다른 많은 종목들 있잖아요. 네. 많은 종목들 있고 또 뭐 경기 민감주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 테슬라가 또 특히나 지금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이 마켓도 줄어들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걱정이 들어서 그래요. 걱정이 네. 들어서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올인 한다는 거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네. 뭐 시장의 평균 수익률보다 훨씬 급등하는 종목을 내가 잘 타면.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게 어려워서 뭐 그냥 뭐 인덱스 펀드니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많고 그게 네. 또 장기적인 투자 수익률을 보면 더 높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분산을 하는 네. 거니까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없는 거라서 이렇게 한다면은 결국은 운에 맡기는 투자 아닌가. 네. 저는 이런 걸 투기라고 보거든요. 저는 테슬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부해서 사는 건데요라고 하더라도 네. 그 무언가의 하나를 기대하는 것 자체의 심리 자체가 네. 투기성 심리가 아닌가. 그래서 저도 제가 투자를 할 때 야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건 이건 투기야 투자야 그거는 구분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어쨌든 지금 3년 뒤에 네. 용인 수지 쪽에 집을 사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지금 4천만 원 있으신 거잖아요. 많이 올라야죠 테슬라가. 네, 지금 그러면은 10억 한 9억 10억까지 9억, 가야 10억. 되는 건데. 네. 그럼 이게 어떻게 지금 아, 돼야지만 될까요? 계산을 해봤는데 3년 후에 9억 정도가 되려면 지금 네. 주가보다 쭉 사모하는데 3년 후에 가지고 폭등하면 모르겠어요. 5천만 원이 뭐 갑자기 폭등을 해버리면 네. 그러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차츰차츰 사모으는 거잖아요. 네네. 차츰차츰 사모으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비싸게 사는 거니까 똑같은 네, 돈이라도.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사모은다고 했을 때 3년 후에 매년 2.5배씩 상승을 해야 되고 그래서 3년 후에 갔을 때는 지금보다 한 16배 정도는 상승을 해야 한 9억 정도가 숫자적으로 모인다. 네. 이거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금적인 부분. 그러니까 저기에서 한 22%는 날려버려야 되잖아요. 세금이 또 나가겠죠. 그렇죠. 그럼 한 1억 8천원 날아간다는 건데 그거 판단을 했을 때는 더 올라줘야죠. 한 17배, 18배 정도는 올라줘야 네. 되는 거니까 20배는 올라야 되네요. 세금 네, 따지면. 20배 정도. 20배. 근데 지금까지는 또 어떻게 좀 해왔잖아요. 2년 만에 10배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는 못 하겠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렇게 올라게 됐을 때 야 김현우 네가 하지 말라며 너 때문에 내가 부자들 길을 잃었어. 올랐어. 실제로 올라버렸어. 16배 올랐어. 네. 꼭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저는 안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여기에 몰빵은 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요. 그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뭐 미국 주식 좋은데 네. 너무 한 종목에 올인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과거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기대감 네. 말고는 사실 불확실한 없죠. 게 되게 많은 거잖아요. 이게 불확실하죠. 내일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뭐 좀 분산으로, 그러니까 좀 다른 네. 종목들도 좋은 게 많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꼭 굳이 테슬라에다가 올인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좋은데요. 뭐 20개, 30개, 50개 쪼개라 뭐 이렇게까지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인덱스 펀드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몇 개라도 그냥 뭐 한 3-4개 정도라도 네. 조금 분산을 조사를 하고 해두시는 그 게- 정도는 충분히 개인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예. 분산을 좀 해놓고 그리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무조건 사면 안 되고 상황이 뭔가 바뀐다거나 회사는 열심히 하는데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시장 환경이 무너졌을 어떤 수도 있죠. 국제 정세가 바뀌면은 주가는 또 갑자기 또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난 산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해봤지만 미래는 몰라요. 모르는 거니까 그 높아시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의 자산 비중 자체가 네. 다 주식에 몰려 있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씩만 비상금으로 뺀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10만 원이 비상금이 과연 될 수가 있느냐. 1년 모아야 120인데 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좋은 매수기에 매수 타이밍이 옵니다. 떨어질 때 네. 야 이거 진짜 줍줍해야 될 타이밍도 오는데 그럴 때 여유 자금이 없으면 못 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늘 한 20% 30% 정도의 현금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좋은데 없어요. 이분 아예 그냥 모든 자산이 주식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건 저는 불안해서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이분은 이제 계속 버는 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현금 자산이 없어도 매달 들어올 거의 것이다. 지금 투자금의 한 7% 정도가 계속 현금이 생기니까 현금을 굳이 가지고 있으실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는데 버는 돈이 어쨌든 뭐 1년에 2천 모으면 지금 네. 투자금의 50%가 1년마다 생기는 거니까 굳이 현금을 뭐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너무 몰빵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내가 집을 사야 될 타이밍에 주가가 빠져 있으면 그건 어떡할 것이냐. 네, 맞아요. 저도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주식을 파는 타이밍에 집값의 이 타이밍이 딱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집을 사야 되는 타이밍에 주가가 떨어졌으면 어떡할 그렇죠. 거냐. 그런 거를 그게 3년은 너무 짧거든요. 한 10년 정도 바라봤을 때는 내가 좋은 타이밍에 나온다라는 게 가능하겠지만 네. 3년 안에 그거를 타이밍을 잡는다라는 거는 네. 왜 그러냐면 그 금융위기 있잖아요. 네.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주식 쪽에다가 자기 연금을 많이 넣어요. 자기 연금이 계속 주식에 연동되면서 계속 불어나는데 네네. 금융위기 딱 터졌을 때 은퇴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무슨 죄야? 주가가 너무 폭락해버린 상태에서 은퇴 타이밍이 딱 맞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산이 너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래 한 월 얼마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금융위기 딱 터지는 때 마침 은퇴하시면서 한 반토막 나는 연금을 받고 막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분산을 하거나 비상금을 갖고 계시라는 거지 테슬라 종목 자체가 위험하다거나 테슬라가 나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게 테슬라가 아니라 아이폰, 애플이라도 네. 구글이라도 똑같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그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네, 그거 그래서 너무 불확실한 거에 자산을 좀 배분하는 게 우선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목표가 우선은 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죠. 5천 정도에 매년 2천 정도 모이는데 그걸로 주식으로 불려가지고 집을 사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뭐라 그러죠? 행복회로라 그러나요? 머릿속에서 막 주식이 대박이 나서 이렇게 되면 이걸로 네. 아파트 사야지. 그게 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어떤 분들 정말 운때가 잘 맞으면 예를 들어 뭐 2년 전에 테슬라에 예. 신용대출 올인해가지고 뭐 3억을 투자했으면 지금 30억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을 사잖아요. 그죠? 네. 좋은 근데 거만 그게 또 된다는 보장은 없기 없죠. 때문에 우선은 지금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면은 또 내가 좀 속상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정도까지는 좀 바라지 마시고 좀 오르면은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되시니까 좀 일부 좀 빼서 신용대출을 섞어서 뭐 집을 조그맣게 하나 마련하시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약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라. 지금 막연하게 3년 뒤에 용인, 수지, 뭐 동탄 이쪽에 집 사고 싶어요라고 네. 말씀했는데 얼마짜리 주택을
살 것이냐? 네. 그럼 자금 계획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 내가 이 돈은 현금으로 마련하고 이 돈은 뭐 대출을 받을 거야라는 계획부터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지금 전무하거든요. 전무하니까 3년후라고 한다면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시점입니다. 네. 그걸 그려봐야 될 시점인데 그러니까 딱 그려봐도 지금 어려워요. 지금의 이 목표는 내가 버는 돈의 한 50% 60%는 그냥 테슬라에 계속 넣으면 뭔가 인생이 다 바뀔 거라는 그냥 그 정도의 개념 정도로 지금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좀 낮추고 그리고 중간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집을 우선 하나 마련해서 그냥 부동산과 주식을 좀 이렇게 좀 자산 배분을 좀 하는 거죠.